예,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리플이 다시 200원에 간다 하여도 라는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상승장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기에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불난집에 기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건 이제 올해 초에 제가 겪었던 좀 실패 사례들을 좀 미리 공유 드림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상승장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준비해야 될 태도라든지 아니면 현재 물려 계신 분들, 최근에 고점에 들어와서 이렇게 좀 힘드신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러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예, 이 영상은 이제 첫 번째는 리플은 오랫동안 지옥에서 살아왔다. 정말 지독한 코인이라고 불리죠. 이 영상은 이제 그 자산 내역인데요. 자산에서 이제 위에 이제 수익 내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는 그냥 그때 당시에 현재 코인들의 가격이고요. 보시면 이제 좌측 부분은 이제 20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겨울부터 제가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는 90% 이상 리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2월 초쯤에 들어왔죠. 그래서 한 리플이 600원, 700원 할 때 이제 금방 이제 1달러 간다, 2달러 간다 이렇게 해서 단기적으로만 수익을 좀 벌고 좀 나가자 이렇게 얄팍한 태도로 이제 처음에 투자를 임했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 동안 괜찮았죠. 괜찮았다 갑자기 이제 12월 중순쯤 되니까 이제 뭐가 터졌죠? SEC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코인들은 그렇게 별로 하락이 그렇게 깊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알트 시즌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작년 겨울이라고 하시면 이제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시면 리플만 마이너스 이렇게 20% 가까이 떨어졌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 뭐 며칠 안 돼서 이렇게 계속 톡톡 그렇게 보시면 40%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지고, 음, 그 다음 이제 제가 제일 기억나는 거는 12월 크리스마스 부근에 가장 최저점 198원까지 갔을 텐데, 그때는 못 찍었고 너무 이제 가슴이 아프니까. 근데 이제 221원 때 한번 찍어놨습니다. 그래, 한번 이제 이번에 또 내가 졌구나. 그러니까 이번에 또 내 투자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하필 내가 왜 리플에만 다 올인을 했을까?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좀 올랐어요. 그리고 또 이더리움도 그때 당시에 제가 시작할 때 한 30만원, 40만원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었고, 에이다도 그때부터 이제 막 60원, 80원 뭐 이러다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리플만 이렇게 SEC 사태 맞고 딱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중간에 뭐 손절이라든지 뭐 이런 트레이딩 거는 전혀 관련이 없었고, 그냥 나는 1달러 간다, 2달러 간다 외치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60%부터 겪었습니다. 이게 불과 한 8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가장 가슴이 아팠고, 투자를 하면서 있어서 아마 이제 이때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리플만 특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힘들었었고, 이제 대부분의 코인 방송들에서는 리플을 아예 언급하는 것조차 이제 꺼려 했습니다. 왜? 리플은 SEC 사태에 고소 맞았지,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줬지, 근데 다른 코인들은 오르고 있지. 그래서 다른 코인들만 이제 연락이 얘기를 하고 리플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 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때 당시에 투자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제 리플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냥 이 고소 사태는 아무래도 뭐 몇 년 갈 것 같다, 그리고 쉽게 합의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리플에 좀,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온갖 악플 그리고 뭐 비난 끊이지 않았었죠. 예,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막 단톡방이나 이제 친구들 들어있는 이제 카톡방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놀립니다. 왜? 내가 리플 투자했다고 알렸으니까. 근데 와, 리플이 1월 28일 날도 이제 이렇게 284원이니까 이때도 잠깐 뭐 300원 갔다가 다시 또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 데드캣 바운스다, 리플은 끝났는데 뭐 또 리플 옹호하냐 이러면서 놀리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투자를, 오른쪽 같은 경우 같이 투자를 하는 친구인데 이제 진짜 미쳐버리겠다, 얼마 넣었지, 그래서 저는 그냥 장난스럽게 이제 마이너스 시작이다 할 말이 없으니까요. 예, 저도 이제 멘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힘든 시기를 겪었었죠. 예, 정말 이제 가격이 오르고 나면 이게 별일이 아닌데, 이제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들은 정말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불신과 비난이 정말 끊이지 않는 리플, 정말 힘든 코인이죠. 예.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은 리플 홀더들한테 이렇게 그냥 비난과 불신을 계속, 안 그래도 저희 투자자들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이게 진짜 내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이 리플 투자 방식이 맞는 건가? 라는 이렇게 놀림을 받고, 뭐 어디 글 같은 거, 유튜브 같은 거 영상 봐도 댓글에는 뭐 리플 사지 마라, 리플 리또 속이다, 이 리플은 항상 200원이지, 200원에 어울리지, 이랬었죠. 그래서 아예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쥐가 납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그때 손절하지 않고 항상 뭐 하나하나씩 자료를 찾아가려고 노력을 했고, 이러한 이제 그림을 올려주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비트코인은 이렇게 그냥 지금 이렇게 밑에 열매가 없다고 표현을 했고, 이렇게 그냥 풀만 무성한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것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좀 어렵더라도 밑에 열매를 봐라,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진짜 잠자기도 어려웠어요. 이런 날들은 진짜 리플 이때 가지고 계셨던 분들 계시면 진짜 같이 한번 위로를 좀 드리고 싶네요. 정말 여태 진짜 리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좀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거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열매가 진짜 몇 개월 안에 금방 나왔었죠.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뭐 리플을 홀더했던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지금 홀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럼에도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리플 차트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제 거의 2, 3년간 횡보를 했던 차트거든요. 그래서 그때 쭉 가지고 계셨던, 그리고 그때 그러면서 항상 매집을 천천히 하셨던 분들은 굉장한 지금 수익을 올리고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진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장기 투자자고 진정한 가치 투자자로 생각을 합니다. 네, 존경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제 짧은 식견 하에서 내가 코인 투자를 왜 했을까 하면서 이런 좀 블록체인 책들을 좀 살펴봤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이제 이름을, 뭐 가명이죠. 가명을 짓고 이런 분께서 비트코인 이제 창립자라고 속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중앙은행이 우리의 화폐 가치를 지켜줄 것이라 믿지만 신용화폐의 역사는 그런 믿음에 대한 배신의 연속이었다. 이거를 딱 말했을 때 와닿으신 분들은 투자하고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중앙은행이 우리의 현금의 가치를 지켜줄 거고, 신용화폐 역사를 만들어 온 은행인데 뭐 은행에 대한 배신이야. 근데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역사가 지금 거의 12년, 13년 됐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당시에 경제 위기, 뭐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라든지 뭐 그 전에 여러 가지 경제 위기에 많이 겪으면서 누군가가 이거를 만든 거예요. 비트코인이라는 시스템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그냥 신용화폐만 유지시켰으면 될 텐데, 뭔가 여기서 저는, 여기서 뭔가가 내가 알지 못하는 뭐 거대 금융 세력이라든지, 그리고 뭔가 이 암호화폐 그리고 가상자산 시스템을 만든 이유가 있겠다라고 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런 거라도 읽어야 그때 당시에는 이제 버틸 수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주식 책도 읽어봤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뭐 블록체인 책도 읽고 뭐 비트코인 책도 읽고 하지만, 이제 뭐 주식 책도 아시는 뭐 연관성이 많이 있죠. 어느 정도 코인이랑 뭐 좀 형태는 다르지만. 그래서 근데 투자하는 철학에 대해서, 부자가 되려면 기술이 아니라 인내와 철학이다. 여유 자금을 만들어서 투자하고 기다리면 된다. 그냥 여유 자금을 만들어서 투자하고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저는 진짜 그냥 뭐 SEC 고소, 그리고 막 리플에 대한 악플 그냥 버텼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좋은 유튜버 분들 많이 보면서 진짜 많이 버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투자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신용화폐의 역사의 배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차차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근데 좀 한국 영화 중에 좀 최근에 제가 본 영화인데, 국가부도의 날이라고 한번 보시면 이제 어떻게 그 정부가 이제 국민들에게 그런 그 금융 시스템을 전파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넷플릭스에도 있으니 한번 영화를 살펴보십시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결국 이제 좀 추매를 하고 어느 정도 좀 뭐 돈이 좀 생기면서 그런 것들도 다 그냥 넣어버렸습니다. 왜냐면 야금야금 잘 매집을 했어요. 그래서 좀 매수 금액이 올랐고, 결국 이제 이거보다 더 큰 수익을 올렸지만 바로 그냥 이때가 너무 기뻐서 이때 당시에 이제 스크린샷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찍어서 남겨놨던 거고, 결국에 다시 지금은 이제 최근에 또 하락장 겪으면서 다시 또 이제 자산이 많이 꺾였다가, 저는 하나도 팔진 않았어요. 근데 중간에 다시 또 이제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좀 힘드시거나 아니면 지금 믿음이 좀 별로 없으신 분들, 그리고 좀, 내가 자꾸 주변에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하는 분들은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버텼구나. 해서 힘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공유 드립니다. 결국에는 고난 속에는 열매는 숨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앞입니다. 좀만 힘내시면 됩니다. 네, 이상이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